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할지 섹터 선별이 중요합니다. 오늘은요, 박종학 베어링 자산운용 한국법인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내 증시 반등세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지난달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했고 관련해서 올해 최대 2번까지는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 부양의 통화정책 완화, 이 두 조합이라면 하반기에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증시의 그 상승 동력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이나 기업 실적, 그다음에 증시의 수급이나 밸류에이션 이런 측면에서 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역 전쟁을 통해서 성장 모멘텀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부양책을 활용해서 뭔가 모멘텀을 살리려는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도 하향 조정세가 이어져 왔습니다만은 최근에는 IT 섹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이 한 260조 원 정도가 되는 것이 이제 컨센서스인데 이거는 거의 역대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작년 하반기 이후 줄곧 팔아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는 간헐적으로 매수하다 아주 최근에는 좀 의미 있게 어제 같은 경우 1조 이상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PER 기준으로는 9배 정도, 그다음에 PBR 같은 경우 1배가 안 되고 있어서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어제 지수 기준으로 한 8.3% 정도만 오르면 주가 지수가 3천까지 갈 수 있을 텐데 그 정도의 여력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새 정부의 공약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보면 공약과 관련된 정책 관련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AI,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해당 업종들의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어떻게 된다고 평가하고 계실까요? 예, 새 정부의 정책으로서 집중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AI 관련된 것,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기업들이 당연히 주목을 받고 상승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에 올랐다고 해서 사고 파는 것보다는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각 개별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면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나올 정책을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새 정부 출범으로 국내 증시 불확실성은 일단락된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자산 배분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변수는 무엇이고 또 그렇다면 어떤 섹터에 높은 비중을 두면 좋을까요? 네, 요즘에는 이제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미국 시장에도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좀 더 글로벌 관점에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 안에서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옮겨야 될까 이게 좀 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역 전쟁과 최근에 채권 수익률의 변동성, 그다음 미국 달러의 가치가 지금 최근에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 자산 안에서 미국 주식에서 좀 일정 부분은 좀 분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꼽을 수 있는 시장은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앞에 지배 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계기로 해서 모멘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이외에도 테크 산업에 있어서도 미국이 여전히 이제 굳건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중국 쪽에도 이제 투자하는 것을 관심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뭔가 일들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글로벌 그 하이힐드 전략 뭐 이런 데 투자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으로 돌아와서 국내의 섹터 전략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는 뭐 당연히 새 정부에서 증시 또는 경제 부양 정책을 이제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내수에 뭐 소비재라든가 유통 뭐 이런 쪽이 당연히 좀 관심을 받아야 될 섹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을 통한 뭐 이런 진전도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지주 회사들이 이제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 성장 동력인 AI 관련된 반도체라든가 관련 또 전력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바이오 테크 뭐 이런 거는 성장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배분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들로 뭐 지주사, 내수주, 반도체 및 전력주, 바이오 플랫폼주 주목해 주셨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금융지수회사를 포함한 지주사들의 역할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시장을 보면 지주사가 요즘에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공약으로 구조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실적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삼박자가 모두 맞아 떨어졌더라고요. 자, 올해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새 정부에서 이제 상법 개정을 정책 공약으로 내놨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진행되는 데는 다소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컨센서스도 모아야 되고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회에 각 기업에서 이사회의 의무가 일반 기업 지배 주주에서 일반 모든 주주의 이익을 이제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의 환원이 조금 더 이제 많이 이루어질 텐데요. 배당을 더 지급한다던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그 기업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ROE가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또 PBR이 개선이 돼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 역사는 좀 짧지만 밸류업 지수가 작년에 나왔고 한 1년 정도 지켜본 바로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또 수익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결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지주 회사 같은 경우에는 PBR이 1.7배에 오를 정도로 성공적으로 지금 가격이 반영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도 0.5배 내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많은 그 지주사들이요. 그래서 여전히 업사이드 포텐셜은 여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리고 또 살펴봐야 할 섹터가 바로 내수주인 것 같은데요. 올해 0%대 성장률이 예상이 되면서 하반기 추경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에 나선다는 건 결국 이제는 내수주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당연히 뭐 어제도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비상경제 점검 회의가 있었고요. 그중에 화두가 바로 경기 부양이었고요. 추경을 한 20조 이상 정도 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근데 전체적으로 이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대개 시장에서는 한 40 내지 50조 정도의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이제 편성해서 경기 부양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환산해 보면 GDP의 한 1.7%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의 그 모멘텀 거기에는 0.4% 포인트 내외 정도가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지역 화폐라든가 기본소득 뭐 이런 정책을 아마 시행하게 될 텐데 이는 이제 중소 영세업자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소비재라든가 유통재 유통산업 뭐 이런 쪽에는 좀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서 뭐 주택 공급 확대라든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육성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라든가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건설업에도 좀 뭐 혜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뭐 내부 내수에 대한 부양을 이제 함으로 해서 가장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업종 안에서도 또 증권주 뭐 이런 쪽이 관심을 받아야 될 그런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주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포트폴리오의 또 다른 축이죠. 반도체 그리고 전력주 이야기도 해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AI였고 세계 3대 AI 강국을 목표로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걸기도 했습니다. AI 반도체의 핵심은 결국 HBM이고 이 HBM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건 우리 업체들입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AI 구동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전력인데 전력주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AI 기술 혁신은 눈부시게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많은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경제 성장이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그 중심에 지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HBM을 공급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로 지금 따라붙고 있는 삼성전자 이제 삼성전자도 본격적으로 이 HBM 공급에 나서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체제들이 당분간은 이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워낙 이제 전력이 많이 먹히기 때문에 전력 소모에 대한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AI 칩에 대한 개발 뭐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고 빅테크 같은 경우 뭐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체적인 어떤 AI 칩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뭐 뒤떨어지긴 합니다만 이제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중국의 이제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뭔가 이 구도를 좀 바꿔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HBM 뭐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체제는 이런 생태계는 좀 당분간 견고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이다.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그 방면에 있어서는 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라든가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자로 건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수요가 생길 텐데 그런 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이쪽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동일한 맥락에서 보자면 바이오 플랫폼 산업의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바이오 플랫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을 확보해 놓고 여러 가지 신약 후보 물질을 바꿔가지고 플랫폼을 파이프라인을 이제 형성해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체 의약품에 있어서 피하 주사 제형 플랫폼 등 해가지고 굉장히 글로벌리 이제 경쟁력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즈니스의 그 성장률하고 올해 내년 이렇게 보면 거의 10% 남짓 성장률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계약이 있는데요. 그것도 작년에는 한 8조 원, 올해는 한 10조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바이오 산업 안에서는 그 위탁 생산 부분 쪽에서도 계속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CRO나 CDMO 뭐 이런 쪽의 위탁 생산이 계속 성장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의 이제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향후에 투자 대상으로서 유망한 그런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올해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좀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뭐 모든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뭐 어느 비중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를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투자 기간이나 위험에 대한 감내도 뭐 이런 것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뭐 주식 위험 자산의 비중이 더 훨씬 크겠죠. 안전 자산 같은 경우는 안전 자산이 뭐 채권류의 그 자산 배분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위험 자산 안에서도 어느 시장에서 어느 시장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이 팬데믹 이후 굉장히 성공적으로 투자를 했고 안정적인 수익도 얻고 그다음에 신뢰도 상당히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달러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중을 좀 일부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큰 이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제 생기고 있고 그래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머징 마켓, 특히 뭐 중국 같은데 자산 배분을 좀 더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박종학 베어링 자산운용 한국법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